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이 쇼호스트 2명이 또 온라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3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인기 쇼호스트인 주전후이하고 린산산이 탈세 혐의를 받은 후에 이들의 웨이보 계정도 사라졌고 온라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또한 이들의 회사 홈페이지도 닫혔고 포털에서 운영되던 쇼핑 계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들의 홈페이지에는 서버 오류라는 안내만 나오고 타오바오 그리고 샤오홍수 같은 데서 운영하던 쇼핑 계정에서도 두 사람의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두 쇼호스트가 온라인상에서 자취를 감춘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곳에서도 이 공식 입장이나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전후이와 린산산은 웨이보에서 각각 1,500만 명 그리고 96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인데, 특히 이 주전후이는 쉐리라는 예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웨이야, 또 리자치와 함께 3대 라이브 커머스 쇼 호스트로 유명합니다. 이 중국 당국은 지난 11월 22일 두 사람의 개인 소득세 탈루 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면서 이 주전후이에게 6,555만 위안, 한 122억 원을, 그리고 린산산에게는 2,767만 위안, 한 51억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은 각자 웨이보를 통해서 세무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라이브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들의 사례가 중국 당국이 세금,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보내는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 범법 행위 적발 후에 유명인들이 온라인상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한 중국에서 새롭게 돈을 버는 직업으로 등장한 라이브 스트리밍 부분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 강행 발표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국에서 또 이렇게 유명 인플루언서 2명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중국이 실종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케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실종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만은 보통 길게는 한 3년에서 5년 동안 실종되고요. 끝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죽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시진핑 집권 이후에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스타라든지 관료, 연예인, 기업가, 변호사, 출판인 같은 이런 실종된 사람들의 직업군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이러한 실종에는 몇 가지 공식이 존재합니다. 우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데 그 이후에는 이들에 대한 기록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종 사항은 중국 내 어느 언론에서도, 심지어 웨이보 같은 SNS에서도 거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실종된 이들은 중국 특유의 재판 없는 구금제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정 장소 주거 감시라고 그래가지고요, RSDL이라고 그러는데 이 RSDL에 처해집니다. 사실상 언제 어느 때나 법적 절차 없이 인신감금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3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정기회의 때 형사소송법 개정안 73조를 통과시키면서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라든지 또 이 테러 활동이라든지 심각한 뇌물 범죄 같은 것으로 의심받는 자는 언제든지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차별 감금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실종 사건들이 바로 이 법조항에 의거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대상자들은 감옥이 아니라 특정 비밀 장소의 독방에 감금된 다음에 이 반복적인 신문과 고문을 당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족들한테 알려지지도 않고요. 변호인의 접견은 물론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
용변을 볼 때도 공안 또는 이 국가안전부 담당자가 지켜본다 그럽니다. 샤워도 거의 할 수 없고요. 감금 장소의 창문이 커튼으로 가려져 가지고 이들은 외부를 볼 수도 없고 일부는 알 수 없는 약을 먹도록 강요를 받는다. 이렇게 24시간 감시 체제에 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같은 이 국제 인권 단체는 이를 국가 차원의 납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7년 시진핑 주석 집권기의 유명한 실종 사례와 중국의 국호 중화인민공화국을 합쳐서 쓴 책이 하나 있죠. 제목이 실종인민공화국입니다. 이 책을 출간한 미국의 인권운동가가 있는데요. 마이클 캐스터입니다. 이 마이클 캐스터는 이런 무담 감금과 관련해 가지고 가족에게 생사라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담당자가 우선 TV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당신의 과오를 고백하라고 요구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실종 공식은 이들이 풀려난 이후에도 실종된 그날 이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이 중국 당국에 찍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 살아 돌아온다 할지라도 실종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결코 입 밖으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협박과 위협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중국에서의 실종 사건은 서방 세계에 알려진 것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 펑샤이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니까 중국 정부 당국이 황급하게 개입을 해서 일단 실종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이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 WTA 등은 아직도 펑샤이의 상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인도 지난해 10월 공개석상에서 이 당국의 낙후된 금융 규제를 전당포 영업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한 후에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졌고 한때 실종 상태를 유지했었죠. 그리고 실종된 후에 3개월이 지나서야 화상연설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고 그로부터 넉 달 후에야 항저우의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이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사라졌던 그때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실종되었던 유명한 여배우 판빙빙도 탈세 혐의를 이유로 갑자기 실종되었다가 3개월 후에 그녀가 쓴 반성문이 공개되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8개월 후에야 공식 석상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라마 황제의 딸, 영화 적벽대전 등에 출연한 텀 여배우 자오웨이 역시 이 탈세 의혹이 지난 8월 나돌더니 돌연 잠적을 했죠. 이 자오웨이와 남편은 마인 알리바바 창업자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이 자유15 같은 DMR 언론은 그가 프랑스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실종된 사람들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기업인과 반체제 인사들도 수두룩합니다. 밍텐그룹의 회장이었던 샤오젠화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요. 2017년 1월에 홍콩의 숙소인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국 공안으로 추정되는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는 실종 전에 시진핑 누나 부부의 재산 증식에 관여했다는 설에 휩싸였습니다. 또 안방보험 회장이면서 덩샤오핑의 외손녀 사위인 우샤오휘가 2017년 6월 실종됐는데 7개월이 지난 2018년 2월에서야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해외에서도 큰 손으로 많이 알려졌던 그는 18년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 중입니다. 그가 소유하던 안방보험 또한 해체 후에 모든 재산은 공산당에 귀속이 됐습니다. 우샤오이의 인신구속은 시진핑의 덩샤오핑 잔재를 치우려고 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수장이었던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멍웨이 총재도 실종됐죠. 공안부 부부장, 그러니까 차관급인데요. 이 공안부 부부장 출신인 그는 지난 2018년 인터폴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실종 10일 후에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억류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만 멍웨이를 프랑스에서 어떻게 중국으로 데려갔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난 2020년 초 13년 6개월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아직까지도
가족들하고는 서신 교환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수민족 인권보호 활동으로 잘 알려진 왕취한장도 이 변호사인데요. 이 변호사를 포함해 가지고 인권운동가 250여 명이 2015년 7월에 무더기로 실종된 적도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실종 후에 7개월여가 지난 2016년 1월에서야 왕취한장을 구금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종 3년 만인 2018년 7월 처음으로 변호사를 접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왜 이런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중국은 철저한 여론 통제 국가죠. 당국이 원하는 뉴스만 전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감시 검열 체계인 만리 방화벽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물론 이 중국에서의 실종 사건은 과거에는 권력 투쟁에서 패한 거물 정치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은 시진핑 집권 시기 들어서면서부터는 대상이 연예인, 운동선수, 기업가 등으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 이유는 시진핑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도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의 정적과 관련된 인물이거나 공산당 일당 독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중국 내에서 흔적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특히 연예인들을 포함한 인플루언서들이 더 이상 중국 공산당에 대적하는 여론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만리 방화벽을 활용해 가지고 그들의 인터넷 흔적들을 깨끗하게 말소를 해버리고 인터넷을 통해 그들 이름조차 돌아다니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에서의 실종 사건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폭도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진핑의 3년임 당 대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요. 만리 방화벽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해외의 중국인들마저도 중국 내 인플루엔서 실종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펑샤이 사건 때만 해도 중국 내에서는 당연히 만리 방화벽 때문에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펑샤이 관련 글들을 게재할 수 없겠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밖에 거주하는 지식인들이나 유학생들까지도 이들 사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중국 당국이 해외 거주 중국인들까지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압박 때문에 홍콩을 탈출했던 이들이 유럽의 나라들로 도피를 했지만 그곳에 또 다른 중국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위협을 받으면서 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해외 거주 중국인들 역시 중국 정부의 감시 대상에서 예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시진핑판 문화대혁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유가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상 통제와 인권이 제약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시진핑 정부는 국가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사상, 교육, 지식, 문화, 연예, 방송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더 위축되고 있고 국가 주도의 이념 교육의 강도는 마오쩌둥 시대 이후에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률은 있지만 법치는 없고 헌법은 있지만 헌정은 없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직 공산당의 지침만 유효할 뿐이고 또 인민이 중심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당의 중심으로서 중국의 중앙으로서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시진핑의 중국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의 중국, 사실상 사회주의도 아니고요. 시진핑의 전체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직 그의 집권을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있는데 그 숙청의 현대적 모습이 바로 실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왜 저렇게 무식하게 실종이라는 숙청을 단행할까요? 바로 국가 이미지보다는 중국 내의 정치적 안정이 더 중요하고 더불어서 시진핑 체제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내의 이미지보다는 공산당에 대한 인민들의 충성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기하는 인권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중국 공산당 체제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누구라도 인신을 구금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